연휴가 찾아오면서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양권에 수억 원의 웃돈이 붙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도내 아파트 가격의 실태와 지역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국 3대 억새 군락지로 유명한 정선 민둥산 일대에 외래종 유입 등으로 억새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토종 억새 복원에 나섰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강릉과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이용객 수가 20만 명에 육박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도내 8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7명이 발생했습니다. 원주 14명을 비롯해 춘천과 강릉 각각 3명, 속초와 양양은 2명, 횡성과 영월, 고성에서 1명씩 새로 확진됐습니다.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6,753명입니다. 추석부터 계속 이어지는 연휴 속에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다른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가 지난달 19일에서 25일 사이 전체 확진자의 17%에 불과했지만 9월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22%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 이후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들어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춘천과 속초, 원주와 강릉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억 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분양시장은 수억 원의 웃돈이 붙는 분양권 전매 거래도 활발한데요. 이와 관련한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 현상을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강원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억 7,700여만 원, 1년 전보다 25% 급등했습니다. 춘천에 이어 속초의 평균 매매가가 2억 원이 넘었고 원주와 강릉도 2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억 원대의 웃돈을 주고받는 분양권 전매 거래도 활발합니다. 속초의 경우 바다 전망이 보이는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8억 원의 웃돈이 붙으며 20억 원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바다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 대비 저렴하게 보인다 해서 그렇고 이제 세컨하우스라든지 전국에서 많이 문의가 있었어요. 춘천이나 원주, 강릉에서 분양이 시작된 아파트의 경우 벌써 웃돈이 수억 원 넘게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 피를 붙여 팔겠다라고 이제 들어온 분들은 좀 이렇게 세게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매수자가 양도세 부담하는 조건, 그런 걸로 들어오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전셋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셋가를 의미하는 전셋가율은 춘천이 85%를 넘나들며 전국 최상위권이고 강릉과 동해는 80%대, 원주와 속초도 70% 후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를 끼면 적은 돈으로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영동 지역은 세컨하우스로, 영서 지역은 이른바 갭투자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월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 더 귀해진 건 말이야, 물건이.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고 전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또 집값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과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어 자칫 부동산 거래나 투자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이처럼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피해는 정작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집값과 함께 오른 전세금 부담도 큰데 최근에는 대출까지 까다로워지면서 살 곳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 지역의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다음 주 입주를 앞둔 원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체 936세대 가운데 현재 250세대 이상이 전세로 나왔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 월세까지 감안하면 30-40%가 입주 시기에 맞춰 임대에 나선 건데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뒤 임차인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량은 넘쳐나지만 정작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올라버린 집값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3억 중반이었는데 입주를 앞두고 지금은 5억 원대에도 거래가 되고 전세가는 4억 원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최근 주택 대출까지 어려워지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도 심하고 금액도 많이 올라서 지금 우리 같은 서민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올해 8월까지 강원도 아파트를 외지인이 매입한 비율은 42.3%, 원주는 47.7%, 속초는 55.7%로 나타났습니다. 외지인 투자에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살고 있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집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지자체가 아파트 분양 시 수도권처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법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을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원주와 춘천 등은 아직 시장 과열 단계가 아니라며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일괄 적용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시군, 특정 브랜드 아파트 위주로 가격 상승 부분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어떤 제한 사항을 하기보다는 좀 더 어떤 시장의 어떤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서 강원도는 이달 18개 시군 주택 담당자들을 모아 거주자 우선 분양 등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입장을 모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게 돼서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들도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세워서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당국은 시장 경제 원리를 앞세워 아파트 건설사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면서 대책 마련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정선 민둥산은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국 3대 억새 군락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후변화에다 외래종 유입으로 자꾸만 개체수가 줄어 이 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이 팔을 걷고 나서 토종 억새를 직접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뚫고 해발 1119m의 정상에 오르자 은빛으로 물든 억새가 바람을 타고 일렁입니다. 7부 능선에서 정상까지 66만 제곱미터 면적에 이르는 민둥산 억새 군락지입니다. 그런데 군락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곳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억새 개체수가 줄고 있는데 외래종까지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억새 증식에 효과가 있다는 불 놓기가 시도되기도 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축제가 열려 탐방객들이 찾고 있지만 억새를 지켜보는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향토수종들이 많이 보존되고 분포되고 그리고 잘 식물이 생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급기야 마을 주민들이 토종 억새 살리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최근 힘을 모아 토종 억새의 씨앗을 채취한 뒤 묘목으로 키워 17,000주를 다시 심었습니다. 내년엔 5만 주로 그 수를 늘려 민둥산 억새 군락지를 더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취지가 앞으로 계속 운영이 돼서 억새를 관람할 수 있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억새 군락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지켜온 정선 민둥산의 토종 억새를 살리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릉과 울릉도를 오가는 항로의 여객선 수송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강릉 울릉간 항로 여객선 두 척의 이용객 수는 19만 2,3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2천여 명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심화로 무기한 자체 휴업에 들어가면서 강릉 울릉 항로 여객선의 운항 횟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청자 전시회가 국내 최초로 강릉에서 열립니다. 강릉시는 오는 20일까지 명주예술마당에서 지역 수집가의 고려청자 120여 점을 전시하는 청자 고려의 미시세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고려시대 상감청자 기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청자 상감포도 연화문 표형병을 비롯해 청자 오리형 유계 연화 향로 등이 공개됩니다. 강원도가 겨울철 독감 예방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와 사회적 보호 대상자 등입니다. 지원 백신은 4가 백신으로 각 지역의 지정 병원과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을 원하는 시민은 인플루엔자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하고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5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50대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그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강릉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남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53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이전에도 살인 미수죄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병원에 유기한 30대 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4월 강릉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병원에 아이를 남겨둔 채 도망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아를 유기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성군 주광면에서 주한유럽연합 EU대사 수련회가 오는 11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EU 회원국 21개 나라에서 대사 등 30여 명이 참석하며 DMZ 평화의 길, 금강산 전망대, 건봉사 등 남북 분단과 화합의 장소와 지역의 문화유산 자원을 둘러봅니다. 또 대사 회의를 진행해 우리나라와 EU 간의 밀접한 소통 기회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특판 행사를 추진합니다. 특판 행사는 12월 5일부터 12일까지로 미국 시카고와 애틀랜타에서 진행되며 해외 바이어 직영 매장도 동시에 열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8개 기업, 11개 품목이 판매되며 젓갈과 오징어채, 오대미 등 고성 지역의 특산품이 선보입니다. 동해시가 지역 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산지유통 저온 저장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8,500만 원을 들여 10제곱미터 규모의 농산물 저온 저장고 28동 설치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해 안정적으로 유통하고 상품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은 늘고 있지만 1인당 지원 예산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출발선 평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 다문화 학생은 4,900명으로 5년 새 1,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